지금부터 똑솔라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똑똑 솔깃한 라디오. 여행 가면 그 외로우니까 그 어색한 분위기가 왠지 막 너무 어색하고 막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막 억지로 말하다 보면 네, 여행에 대한 그런 네, 맛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던 네, 이거 네, 편집할게요.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외전으로 막 붙여서 보내는 거야, 이런 거. 네, 이것도 편집해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그 동굴 가시게 되면 한 중간쯤에 석돌이와 석순이의 포옹이 있어요. 네, 모양이 약간 포옹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건데 이제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네, 여기서 이루라고 해서 거기 앞에서 소원을 빌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그게 저승구에 있는 거예요? 저승길 들어가기 전에 아. 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네. 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소원 꼭 비세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김원익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글을 쓰시지 않을 때 주로 뭘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글이 잘 풀리시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 약간 멍 때리고 있는 느낌을 줄 때가 있고, 그리고 글이 써지지 않을 때는 역시 최고의 방법, 자요. 네, 자서 계속 시간을 나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라도 계속 잠을 자서 마치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4일 이런 느낌을 들게끔 계속 자서 저한테 막 환기를 시켜요. 네,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났어도 며칠이 지난 것 같고 며칠 동안 생각한 것 같고 약간 저를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하루에 글에 대한 글을 쓴다거나 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로 어느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은요,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계속 생각한다, 생각 든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잠시도 멈추진 않는 것 같아요. 빠르게 다음 질문 또 네, 넘어갈까요? 궁금합니다. 아이디가 좀 어려우시네. WLSDNB MAX님이십니다.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영호님. 네. 시에서 쓰인 공간들이 움직이지 않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아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좀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네요. 네, 시인님이 좋아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지요? 라고
매일 가는 뭐 집필 장소가 따로 있으신지. 아, 집필 장소 궁금하네요. 진짜. 뭐 사실 쓰는 거는 집에서 할 때가 많고, 근데 최근에는 노트북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제가 기계도 약간 오래 쓰면 정이 들어서 답답한데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워드 파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PC방 같은 데도 가요. 네, 가서 옆에서 막 게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를 써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거나 그런 거는 다시 집에 와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본 거는 지금 벚나무가 굉장히 흐드러지게 이제 피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이 벚꽃길이 있는데 나무 하나만 유독 빨리 펴요. 걔 혼자 만개하고, 네, 거기가 빛이 가장 잘 들어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벚나무가 쭉 되어 있는데 하나만 유일하게 금방 폈다가 나머지가 만개할 때는 이미 져 있어요. 벚나무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그거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얘는 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펴 있고, 그리고 그걸 볼 때는 옆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일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저랑 이제 그 나무의 비밀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뭔가 되게 동화 속의 뭐 네. 그런 주인공 이야기 같아요. 나무와 교감하는 네. 시인. 궁금해졌어요. 그렇네요. 비밀인가요? 비밀의 공간. 목동 사거리 쪽에 있어요. 목동 사거리. 목동 사거리 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또 드릴게요. 네. 미드나이트 블루님께서 이렇게 영어 아이디를 많이 쓰시네요. 네. 시 말고도 소설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써보고 싶은 다른 글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영향받은 다른 작가분들이나 좋은 작품 추천도 해주시고요. 시도 낭독해주세요. 크크 듣고 싶어요. 맞아요.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소설. 네, 되게 짧았는데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은 뭐 아무래도 문창과를 다녔으니까 과제를 하려면 열심히 써야 했겠죠? 썼고, 근데 지금 막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다른 글쓰기 같은 거는 나 혼자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이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그냥 즐거움인데, 일기 쓰는 거. 근데 일기라고 해서 어떤 나의 생각이나 그런 걸 적기보다는 날짜랑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적고, 뭘 먹었는지를 적고, 그렇게 사실적인 것들을 조금 적으면서 나중에 확인할 때 그때 나 뭐 하고 있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에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락방에서 꺼내온 책. 와, 우리 와. 새로 생긴 코너예요. 와. 시인님께서 가져오신 책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우선은 제가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은, 마리 르도네의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거든요. 네, 세 권을 다 가져오진 못했어요. 좋은 책은 절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장엄호텔, 그 다음에 영혼의 계곡,
그 다음에 로즈멜리 로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 르도네의 글 같은 경우 보면은 뭔가를 인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문장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식도 없고 뭔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근데 그 느낌도 좋고 그래서 추천을 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3부작 중에서도 장어모텔이라는 소설인데 주인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주인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언니들 2명만 드러나요. 아다와 아델.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배우가 되고 싶은데 이미 둘 다 나이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할머니한테 호텔을 물려받았는데 그 호텔이 굉장히 낡은 호텔이고 앞에는 늪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하는데 막히고 계속 빚을 지고, 그런데 이 호텔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고, 그 과정을 정말 처참하게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네, 여름에 보면 약간 끔찍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작소설 3권을 이야기하면 마리 르도네 책을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아까 질문을 받은 분한테는 그래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카구치 앙코의 소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말씀 이어나가 주시죠. 네, 소설 제목도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네, 굉장히 뭔가 설화적이기도 하고 환상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4월이 되고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폈다가 떨어지다가 막 이런 걸 보면은 이 단편 소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읽게 되시면 매년 생각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추천이 있습니다. 와, 그 이제 소설을 읽고 목동 사거리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책을 볼 때마다 김소영 시인을 떠올리게 되겠네요. 우리 듣는 그 청취자, 그쵸? 분들은.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이따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근데 전 이런 것도 궁금해요. 지금 우리 찬비님이요. 네. 김소영 시인님을 바라보면서 네. 왜 이렇게 막 풍겨지는 어떤 음악? 그러니까 시인과 어떤 음악의 만남? 그렇죠. 네. 이런 어떠한 영감들이 떠오르는지. 네. 네. 근데 시인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뭐그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 없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좀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정말 좋고,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를 쓸 때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 듣고 싶은데 듣지 않으려고 하고 머릿속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 혼자 재생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다거나 하신지. 저는 사실 막 좋으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늘 바뀌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겹도록 이제 네. 한 곡을 반복해서 들어서 옆에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그 정도라 네, 그때그때 바뀌지만 하나가 좋으면 계속해서 듣는. 요즘에 지겹도록 듣는 음악은 어떤? 계속 음악 얘기가 편하게. 요즘에는 몰리니 쓴 앨범 좀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툭툭 던지는 듯한 느낌이 좋아서요. 최근에는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몇 달
몇 달 전이 아니구나. 저번 달에는 그루퍼 노래 같은 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사실 저희 라르고 백장님께서 이야기를 먼저 건네주시기도 했고 이 숲이라는 시를 보면서 저도 지금 요즘에 꽂혀서 듣고 있는 한 곡의 노래가 있거든요. 저 가끔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데 그때 1시간 내내 재생을 해서 듣는 곡이에요. 근데 이 숲이라는 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 나름의 해석을 했다면, 곡 소개를 먼저 한다면, 이건 가요고요. 저도 많이 듣는 가수는 아닌데, 유나라고 혹시 유나. 아세요? 네. 네, 유나라는 가수의 바다 아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숲이잖아요. 이 숲에서 제가 느꼈던 그 지점은 뭔가 마지막 보면 나만 당신을 울리고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바다 아이를 들으면서 그게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능동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시의 답과 같은 그런 나름의 해석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숨을 참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곳으로 갈 거야. 너를 안고 손을 잡고 그곳으로 저 높은 곳을 날아오르는 새가 아니더라도 더 낮은 곳에 깊은 바다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참비님이 추천한 곡이라서 그런지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김소영 시인의 벽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눈치를 찍으면서 팔뚝 속에는 팔이 있을 거야. 팔 속에는 또 다리가 있을 거야. 연결이 돼요? 제 머릿속에는 약간 이렇게 몽환적인 모호한 분위기에 사실 가사를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저는 떠오르네요. 뭐 그렇구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막 뭐라 해야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풍경들 있잖아요. 푸르름 막 이런 게 좀 청량함 이런 걸 좀 느꼈는데. 네. 제가 숲이라는 이미지에서 느꼈던 그런 이미지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또 바다라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숲과 바다를 이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해석을 그렇게. 재밌나요? 제가 이 가사를 정리해서 한번 아까 추천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나가 아니라 윤하죠? 네, 네, 윤하. 저 네. 유나 좋아하거든요. 네. 소녀시대 유나. 네. 모던 한이라고 그 국악이랑 파티 문화 이거를 이제 같이 퓨전해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오늘 김소영 시인님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음악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와. 네. 국악이 사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서양 악기들하고 같이 연주가 돼서 이게 부담 없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시집 안에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거나 이거는 정말 내 시지만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내가 들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시가 있을까요? 아, 네,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귀. 그리고 너는 귀를 내밀었다. 희멀건 귀와 마주하고 있으니 삐쩍 마른 몸에 들러붙은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네 귀 속에는 백양나무와 살찐 앞말이 있어. 내가 말하자 귀가 움찔거렸다. 말똥이 뒤섞인 초콜릿 깔린 길이 있고 그 위에서 뛰어다니는 쌍둥이 소녀가 있고 하품을 하며 하나의 계절을 산책하는 남자가 있네. 그러자 귀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 안에 뭔가 더 있어. 나는 귓바퀴를 잡아당기며 더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네 귀 속에 묻힌 묘지를 보았다. 여긴 정말이지 조용하고 아름다워. 나는 비석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사라진 소리들이 햇살을 받으며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저기 내 이름도 있어. 네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저곳에 눕게 될 거야. 그땐 난 뭘 하고 있을까? 정원을 가꾸듯이 닦으면서 기다리겠지.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네 귀 속에서 잠들 거야. 그러자 너는 다시 귀를 내밀었다.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래. 귓불을 매만지며 수줍게 말하던 너의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제가 지금 사실 코감기가 걸려서요. 코 굉장히 맹맹한 상태예요. 좋아요. 네. 읽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이제 되게 음악을 깔아주셔서 그나마 낭독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매력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퀴즈를 내면 청취자들은 네이버 카페에 정답을 올리시고요. 정답을 맞춘 5명에게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와, 좋다. 퀴즈. 김소영 시인님이 마지막 낭독한 제목 무엇일까요? 네,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대학로 예술공간 해화에서 공연하는 극단 묘불, 극단 행, 극단 경험과 상상에서 공연하고 있네요. 메모리즈 공연 티켓 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한참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아쉽게도. 아쉽네요. 네, 이제 시인님께서 저희 다음 주제와 다음 시인님을 또 추천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그 시인님 추천을 받아서 그 주제를 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혹시 생각나시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주제가. 진짜 궁금한 거 맞아요? 네, 사실은 주제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주제를 정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제는 그들이 주제를 정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 좋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는 주제를 정해도 되지 않을까. 더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네. 각자 생각하는 주제. 네. 그들이 주제를 정해도 되지 않을까. 네. 저희를 타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뭐 다들 시집을 냈으니까요.
그 시집의 제목으로 주제를 해도 자기 이제 젊은 시인의 다락방 소개를 하면서 시집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걸 줘야 좀 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걸리고 싶으셨군요. 네, 잠깐 했었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건 무엇일까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래도 시집을 다 읽고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읽지 않고 우연히 듣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들의 시집 제목을 해도 괜찮고 그들이 주제를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인은 뭐 전화 연결은 하지 않을 거고요. 옷을 딱 봐가지고. 전화 연결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거는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처음 분은 유희경 시인이라고 네 이번에 조립형 텍스트라고 해서 눈치우기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시인들을 소개하고 그런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보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시인은 이희채 시인이에요.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이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이제 하려고 이제 막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두 분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꼭 저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러게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저기 중간에 그 김소영 시인님이 벽을 허물자고 했지만 오늘 주어진 주제는 벽이었으니까요. 벽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저는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김소영 시인님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 책이 떠올랐어요. 마르셀 M의 벽을 드나드는 남자라고 아시죠? 요즘 뮤지컬로 그래서 벽을 뚫는 남자라고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혀있고 좀 답답하다 뭔가 뚫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김소영 시인의 어떤 공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부분에서 벽을 지금 넘나들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독특한 그 시인님만의 어떤 개성 그런 어떤 작고 되게 신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 속을 되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소영 시인과 벽을 반드시 연결시키고 말겠어요. 그래서 벽을 네, 드나드는 여자가 아니라 네, 남자라는 책과 좀 연결시켜서 오늘 만남이 되게 반가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와, 반갑습니다.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거 비껴나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든지 약간 비껴나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송은 4월 16일 날 세월호 2주기인데 네. 그때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날짜는 식목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식목일과 관련된 시 하나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련된 건 아닌데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네 편집을 해도 되지만 짧게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하 시인의 시고요. 제목이 나무를 심지 말자예요. 뜰 안에 나무 심지 말지니 심으면 1년 내내 수심이로다. 홀로 자는 남쪽 창 위에 뜬 달 올해 가을은 작년 가을과 비슷하구나. 끝입니다. 와. 네, 사실 이 시는 비애라든가 수심에 대한 그런 건데요. 식목일 날 나무 많이 네, 요새는 신나요? 잘 안 신죠. 잘안 신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로는 식물학자가 4월 5일 날 나무 심는 거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잔뿌리가 이미 이제 상처를 많이 입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달쯤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짧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락방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다락방보다는 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누게 돼서요. 네, 제가 다락방을 가져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살아봤던 것 같긴 하는데, 네, 친척집 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거 좋아하고, 와. 네, 남의 집 다락방 가서 남의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같은 느낌으로 초대해 주셔서도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노래를 들을 때도 벽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노래 듣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김소영 씨님이 이제 뭔가 말이 이렇게 좀 풀리고 뭔가 풀린 것 같은데. 젊은 시인의 다락방. 매 시간마다 주목받는 젊은 시인 한 분을 초대해서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락방 속에 시인이 꼭꼭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와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고요. 오늘 김소영 시인의 이제 벽이라는 주제로 나눈 이야기 정말 즐거웠고요. 끝끝내 나와버리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개성적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독특한 공간을 창조한 작가가 이제 개성적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김승옥 선생님의 무진기행도 안개로 이제 가득한 무진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창조해낸 거고, 그것처럼 그 독특한 공간을 창조하는 거는 정말 한 작가의 그 개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시인도 그래서 독특한 공간을 창조해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또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우리 같이 기다려 볼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인 초대 시간이었고요. 젊은 시인의 다락방 다음번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Pas de regret et je n'ai qu'une envie près de toi, là tout près, vivre toute ma vie, que ton corps soit le mien, que ma lèvre soit tienne, que ton cœur soit le mien et que toute ma chair soit tienne. J'ai compris ta détresse, cher amoureux, et je sais à tes voeux, fais de moi ta maîtresse, loin de nous la sagesse, plus de tristesse. J'aspire à l'instant précis où nous serons heureux. Je te veux, oui, je vois dans tes yeux la divine. 떠남에 대하여. 지극히 멀리 떠남이 없이 어찌 우리들은 만남을 말할 수 있으랴. 인간의 아들이여, 이제 우리들은 떠날 곳도 머물 곳도 없더라. 우리들이 의지의 두 발로 일어설 때 나는
내게 말하리라던 그 예언자도 어디론가 떠나고 우리들의 진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제 날도 다 되었고 우리들은 역시 떠나야 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이 없고 인간의 유산을 받음도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 없고 주는 것도 자기 자신을 빼앗음 뿐이었더라. 우리들이 침묵을 지키며 하는 어떠한 기도도 가시와 저희 욕심이 들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들 눈물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 뿐이더라. 바다와 땅은 우리들의 주림을 채워주었고 우리들이 던진 시간과 땅을 갈던 생명의 손에 또 다른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을 기르더라. 이제 우리는 오랜 주림과 목마름을 대지 위에 남겨놓고 오직 떠나는 것 뿐이더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